에코노미톡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주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전 임원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그 교육 시간에 메시지를 내놓았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질책과 함께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을 만한 해결책을 모색하라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과연 삼성은 독한 삼성인의 자세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해답을 내놓을 수 있을지 오늘 리더스 인덱스의 박주근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삼성의 재건을 위한 강도 높은 이야기를 내놓았습니다. 우선 언론에서는요, 정말 많은 보도가 됐는데 지금도 되고 있고요. 대표님께서는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뭐 장기간은 계획된 걸로 보이는데, 네, 저는 굉장히 비관적으로 봤습니다. 비관적으로요. 네, 왜냐하면 우선 신문들이 제목은 굉장히 세게 뽑았어요. 네. 사직생이란 말을 쓰면서 했는데 첫 번째로 일단 시점이 늦었다. 시점이 늦었다. 그리고 내용과 형식도 굉장히 진정성이 없었다. 우선 직접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재용 회장이 사장단 회의를 통해서 뭐 이야기했던 메시지들을 그것도 육성이 아니라 성우들을 써서 메시지를 동영상으로 틀었다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현재 그 메시지의 워딩은 뭐 사적성이란 말로 쓴지 모르겠는데 일단 형식과 어떤 뭐 시점의 면에서는 과연 삼성전자가 현실 파악을 하고 있는 것이냐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네. 그리고 메시지 내용도 되게 추상적이었습니다. 우선 제가 아쉬웠던 부분은 네.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없다는 게 아쉬웠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어떤 방향성도 제시하지 못했고요. 네. 그리고 방법론도 없었습니다. 그냥 추상적인 기술이라는 구호 같은 말뿐이었고요. 현재 삼성전자 위기를 이 정도로 타개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되게 실망스러웠다. 반면에 신문들은 너무 호들갑을 떨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실제 네. 보면 선대 이건희 회장이 94년도에 네. 프랑크푸르트 선언을 할 때는요. 기본적으로 임원들을 앉혀놓고 당시에는 몇 시간씩 마라톤 회의를 했습니다. 직접 육성으로. 소통을 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 정도 해도 될까 말까예요, 사실은. 그런데 몇 분짜리 동영상으로 그것도 육성이 아니라 성우들을 시켜서 메시지를 전달했다. 과연 통할까라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고. 저는 삼성전자의 리더들이 과연 이 위기를 정말 투자자들이나 시장만큼 의식을 가지고 있을까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회견이 아니었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대표님께서는 좀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메시지를 영상으로 전달하면서 소통이 조금 부재했다는 그 상황 그리고 정말 위기의식이 있는 것이냐에 대한 그런 의문을 좀 제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쨌든 이재용 회장이 정말 시장에서 기다리던 그런 메시지를 내놓은 건 맞잖아요. 언제 입장을 내놓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었는데 좀 강력하게 내놓았다라고 지금 언론들은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런데 왜 영상으로 이렇게 했을까요? 내용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3분 남짓 동영상이었어요. 네. 그것도 이전 했던 말을 짜집기 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계속 아버지 이건희 회장하고 비교를 하면 뭐 안 좋게 볼 수도 있겠지만 네. 어쨌든 1시간 정도도 임원들과 직접 이야기하면서 소통할 수 있는 컨텐츠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반대로 이야기하면 투자자들은 냉정합니다. 시장은 냉정해요. 시장과 투자자들은 진정성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보는 견해는 과연 이 정도로 삼성이 돌파를 할 수 있을까라고 볼 수밖에 없고 뭐 언론들은 교육을 받은 임원들을 인터뷰하면서 여러 가지 뭐 말은 했지만 마음을 모았다 뭐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저는 언론 플레이일 뿐이다. 네. 시장과 투자자는 정확히 안답니다. 네. 예. 어쨌든 지금 뭐 시장의 분위기를 보더라도 사실 뭐 수치로만 봐도 디램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삼성전자의 경쟁력이 많이 좀 위축이 된 상황이고요. 글로벌 기업들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에도 뒤처지고 있다라는 소식이 있지 우선 않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가 뭐 AI 이야기를 그렇게 하면서
지금 HBM 이야기를 꺼낸 지가 1년 반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예. 지금 5세대부터 뒤쳐지기 시작해서 HBM이 네. 6세대는 퀄이 난다는 이야기만 1년 동안 희망 고문을 했고요. 투자들에게. 지금 들리는 이야기는 6세대는 건너뛴다는 거 아닙니까? 네. 7세대로 지금 바로 간다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엔비디아의 GTC가 우리가 주목을 하는 것이고 그러면 엔비디아가 HBM의 GTC 그 HBM 7세대를 삼성 거를 쓸 거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 최근에 엔비디아 측이 삼성전자 공장을 방문했어요. 콜을 위해서. 네. 뒷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교육감 오면 청소 열심히 하잖아요. 네. 그런 분위기였다. 아. 네. 그러니까 얼마나 삼성전자의 글로벌 위상에 비해서 처참했는가를 단적으로 알 수가 있고요. 그건 사실 실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HBM 보시면 파운드리는 삼성이 30% 공을 했는데 네. 10% 선이 무너진 지는 꽤 됐습니다. 그러네요. TSMC만 높아지고 있네요. 제가 볼 때는 8%, 10%를 넘는 거는 현재의 삼성전자의 기술력으로는 불가능하다. 올해까지. 그렇게 봐야 될 것이고 지금 HBM도 시장에서 이미 30% 선을 지킬 수 있을까의 고민입니다. 만약에 이런 거예요. 원래 6세대는 이미 건너뛴 것 같고 네. 7세대 HBM이 이번에 오늘부터 열리는 미국의 GTC 엔비디아에서 삼성전자의 HBM 퀄을 낸다고 하면 이 퀄이 나면요 실제 제품이 들어가는 건 하반기입니다. 하반기요? 네. 자 그러면 저 시장을 지킬 수 있을까? 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삼성전자의 이제 주력이 스마트폰인데 네. 이미 마켓슈어 20% 무너졌습니다. 네. 뭐 모든 숫자들이 긍정적인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이 정도 상황에서 3분짜리 동영상으로 이분들 교육을 했다. 그리고 언론은 너무 호들갑을 떨었다. 왜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은 냉철합니다. 네.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뭔가 데코레이션을 할 필요도 없고요. 투자하시는 분은 냉철하게 보셔야 됩니다. 우선 뭐 전반적인 사업 부분, 주력 사업 부분에서 계속해서 수치만 보더라도 시장에서의 그 점유율 자체가 좀 축소되고 있는데요. 그것에 비해서 이번에 이러한 사직생이라는 멘트라던가 아니면 그 방법들 자체가 굉장히 조금 시장의 기대치를 실망하게 할 만큼 별로 좋지 않았다라고 지금 반대로 표현을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해주셨네요. 네. 시장에서 얼마나 기다렸으면 그러니까요. 네. 3분짜리 동영상을 가지고 저렇게 호들갑을 떨까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확히 현상을 팩트를 보고 그렇게 판단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재용 회장이 삼성전자 회장으로 오른 지가 벌써 2년 반이 다 돼가는데 아무런 메시지를 내놓지 않았거든요. 그런 와중에 임원들 교육에서 3분짜리 동영상 기사가 그것도 사실은 삼성전자에서 기사를 뿌린 것도 아니었어요. 아, 네. 모 언론사 한 곳이 그런 내용이 있었다는 걸 얼핏 들어서 취재를 통해서 안 건데 그게 일파만파 번져서 그러니까 500만의 투자자들이 얼마나 삼성전자에 대한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는가를 이번 사태를 보면 저는 굉장히 해프닝이었다고 보고 있는데 이 정도로 투자자들이 갈구하고 있구나 메시지를 이렇게 봐야 된다. 이 사건을 이렇게 봐야 됩니다. 기대를 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는 게 개인 투자들의 삼성전자의 비중이 점점 더 커지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삼성전자가 HBM이라든가 여러 가지 곳에서 좀 타개할 만한 해결책을 언제 내놓을지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사직생이라는 말 나온 뒤에 언론 플레이라고 표현해 주셨지만 여러 언론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우선 외국인은 좀 매수로 좀 돌아선 듯한 느낌 나오고 있고 오늘까지도 삼성전자는 그래도 상승을 좀 이어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외국인이 이재용 회장의 발언을 좀 긍정적으로 해석했다고 보시는 건지 아니면 시장 전반적인 유입이라고 보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 발언 때문에 유입했다?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이번에 유입된 거는 GTC 때문이에요. 네. 공교롭게도 그 기사와 GTC가 맞아떨어지면 사실은 뭐 네. 국내 모 언론사에는 그 발언 때문에 주가 올랐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네네.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전혀, GTC 네. 때문이고요. 이번에 AI 개발자 컨퍼런스 2025에서 열리는 GTC에서 이제 삼성전자의 HBM에 대해서 젠슨 황이 좀 긍정적인 메시지를 내지 않을까라는 게 지금 시장에 반영된 겁니다. 아직은 안 나왔죠. 안 나왔죠. 네. 그게 그런 기대가 투자 심리를 자극했고 그게
외국인 매수와 삼성전자 매수 심리를 좀 자극한 것이 실질적인 팩트다. 아니 투자자들이 바보는 아닙니다. 3분짜리 용융사 듣고 그렇게 들어오진 않아요. 외국인도 네. 그렇고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번에 이제 젠슨 황의 발언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게 이제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 지금 엔비디아가 루빈을 내놓을 거잖아요. 네. 그죠? 이게 블랙엘 다음에 루빈인데 이 블랙엘도 좀 가속화가 됐는데 이게 엔비디아는 이런 거예요. 중국의 딥시크가 나오고 나서 잘못하면 우리의 주도권을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이런 거잖아요. 계속 차세대를 내놓아야만이 그렇죠. 기술 개발 혁신 수익성이 좋아지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우리 그렇잖아요. 신차가 나오면 구형차는 디스카운트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블랙엘이 나온 지 1년 반 됐는데 이 사이클을 맞춰야 엔비디아의 영업이익 곡선을 지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블랙엘 나오고 사실은 블랙엘은 저는 아주 성공한 사례를 보지 않습니다. 시장에서 그렇게 반응이 좋지가 않았어요. 이런 거예요. 아니 굳이 네. 딥시크는 블랙엘 같은 거 안 쓰고 더 뒷모델 쓰는데도 우리 되는데? 이렇게 본 거예요. 네, 그 정도의 추론이 가능한데. 가능하니까. 그럼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시장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 굳이 더 가속화된 거를 내놓을 이유가 없잖아요. 시장에서 네, 사지를 그쵸. 더 비싼 거 사지를 않는데. 그렇죠. 지금의 GPU는 성능은 딱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만큼 전력을 소모를 줄일 수 있느냐. 이게 첫 번째 팩터고요. 네. 두 번째는 실제 AI 시장에서 딥시크 정도를 하는데 투자 비용을 줄일 수 있는가에 대한 관건. 이 두 가지가 핵심 포인트인데 아마 그래서 블랙을 빨리 제끼고 좀 루빈을 내놓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호재죠. 새로운 모델 들어가는데 진화될수록 HBM은 더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요런 상관관계를 조금 보셔야 AI는 이렇게 돌아가고 엔비디아는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 그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그러면 어디쯤에 가 있는지를 보셔야 그렇게 투자의 맥을 잡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GTC 25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 GTC 2025에서 그 SK 같은 경우에는 뭐 HBM4라든가 속해하면 공개하는 그런 존을 따로 만들기도 했잖아요. 네. 그만큼 좀 밀착 관계가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삼성전자는 그거에 비해서 조금 이러다 진짜 완전 뒤처지는 거 아니냐라는 좀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저는 네. 이번 GTC, 그러니까 루빈에 삼성전자의 HBM이 들어간다면 그나마 기사회생할 수 있고 네. 이번 루빈에조차도 삼성전자 HBM이 만약에 탑재가 안 된다? 굉장히 리스크가 큽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주식을 보는 분들은 지금은 그나마 메모리의 국제 실물 가격이 그나마 조금 반등을 네. 해가지고 그나마 다행인데 오래 가지 않거든요. 네, 지금 경기로 봐서는. 그러니까 이번 루빈에서 삼성전자 HBM이 탑재되느냐가 그만큼 중요한 거고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에 아주 중요한 부기진 될 것이고 그래서 아마 삼성전자를 주식을 갖고 있는 분들은 모두가 젠슨왕의 입을 쳐다보고 있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젠슨왕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그 기조연설에서 뭐 세 가지의 카테고리를 좀 나눠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긴 시간 젠슨왕이 이야기했습니다. 2시간가량의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렇다면 대표님께서는 그 GTC를 통해서 어떠한 좀 투자 힌트를 찾으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AI를 인프라를 준비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전개되고 있구나 합니다. 첫 번째는. 그러니까 우리가 딥시크 효과가 단순히 딥시크가 뭐 중국의 여러 가지 이야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네. 사실은 딥시크의 등장은 GPU 엔비디아의 GPU 시장에 새로운 방향성을 만들어 줬어요. 근데 많은 AI를 준비하는 많은 기업들이 더 강력한 GPU를 원하는 것 같지만 사실 아니라는 걸 이야기해 준 거예요. 싼 걸로도 되는데 네. 굳이 고사양을. 예. 그러니까 뭐 우리가 람보르기니 같은 차 타고 시내 운전 30km 네. 운전할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그쵸. 네, 그런 거란 네. 말이에요. 굳이 람보르기니를 사라 그래요. 그럴 필요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시장의 새로운 형성을 하는데 엔비디아가 이 시장의 변화에 어떻게 지금 움직이고 대응할까가 아마 핵심 포인트고 그러면서 이제 엔비디아는 이 하드웨어적인 것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속도를 줄이면서 플랫폼화 시키는 것에 더 한다는 것은 관전 포인트를 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딥시크를 계속해서 의식하는 발언을 내놓았는데 그럼 짧게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정기 주총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관전 포인트 뭐라고 보십니까?
이번만큼 큰 네. 이슈가 없는 정규총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지난해에도 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약속을 지키지 못했고요. 맞습니다. 이번에 투자자들은 질문을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궁금한 게 너무 HBM에 많죠. 대한 과연 콜은 언제 이루어지느냐의 질문. 이 부분에 대해서 삼전자가 어떻게 대답할지가 좀 관전 포인트고. 파운드리 쪽도 있고. 또 파운드리 쪽은 포기한 것 같고요, 투자자들이. 네. 그리고 미래 전략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를 못 하고 있어요. 컨트롤 IR에서. 타워 쪽도 좀 궁금할 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미래 비전에 대해서도 네.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을 할 것 같다. 이 두 가지 정도 관전 포인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리더스 인덱스 박주근 대표와 함께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